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이차 방정식의 관계. 자, 이차 함수는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고, 그죠?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입니다. 그죠? 잘 보시면 여기 y자리가 0이 되면, y값이 0이 되면 같은 2차 방정식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y값이 0이 된다는 것은, 자, 2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입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 때 다 하고 나온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자, y가 0이라면 자, 2차 함수식에서 y가 0이 되는 곳이 지금 여기랑 0이죠. 1번 요 경우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입니다. 그죠? 3번 이제 0 되는 경우가 없죠. x축과 만나 0이 되는데 x축과 만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2차 방정식의 해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서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인데, 이 2차 함수에도 x의 어떤 값을 넣으면 이 y가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와 여기입니다. 혹은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2차 함수식에서 요쪽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0이 된다고 했을 때 x값을 찾으면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2차 함수에서 요 부분이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2차 함수는 x축과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면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난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이 y값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y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렇게 접할 때죠. 바로 이 점 하나밖에 없을 때 판별식이 0일 때죠. 자, 판별식이 0이면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모양,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모양이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서로 매치를 시키시고요. 자, 그러면 근이 없어요. 0이 되지 않아. 얘가 어떤 값을 넣어도.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x축과 이런 식으로. 자, 근이 없는 경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이런 그래프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는 판별식이다라고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위치 관계는 판별식이다. 자, 일단 위치 관계 요걸 보기 전에, 자, 중학교 때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과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 두 개가 있을 때, 자,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을 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구했냐면 둘을 연립했어요.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습니다. 그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이 점의 xy 좌표가 돼요. 자,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식. 자, 이 둘의 만나는 점도,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1차 함수식이 만나는 점도 연립을 하셔야 돼요. 만나는 점의 변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립을 하는데 이제 이건 대입보면 이제 대입법이죠. y에다가 이 식을 그대로 넣고
mx 플러스 n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을 모두 넘겨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자 뭐가 나오냐면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직선이 이렇게 있다.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다. 그러면 자 아까 이 둘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x 좌표는 바로 여기 있죠. 여기랑 이 두 점의 x 좌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을 연립해서 x 값을 찾았을 때 x 값이 바로 이 x 좌표예요. 자 그러면 위치 관계는 이제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연립방정식, 둘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거기 때문에 자 넘겨서 뭐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뭐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바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해의 개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잖아요. 자 그러면 접하는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해가 하나라는 판별식이 0이라는 겁니다. 자 만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겠죠.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자 이거 염두에 두시고 위치 관계는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2차항 계수로 묶어줍니다. 자 상수항은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상수항이 누가 필요하냐면 요 1차항 계수 있죠. 1차항 계수를 2로 나눈 값. 이 값을 제곱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에 세 개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값은 곱해서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3-2에서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드시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지점을 찾아야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최대 최소 판단할 때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x 값의 범위가 없을 때, 자 이때 자 2차항 계수가 자 2차항 계수를 뭐 a를 이제 양수라고 할게요. 양수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죠? 자 이때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해요. 이때의 꼭지점의 y값 있죠. 꼭지점의 y값. 자 지금 얘가 꼭지점이 1,1이잖아요. 꼭지점의 y좌표 1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예요. 꼭지점의 y좌표. 자 범위가 없을 때입니다. 자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면 위로 볼록이겠죠. 그럼 이때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어야 됩니다. 가장 높이 있으니까. 자 요런 그래프는 여기가 최소값인데 그래프가 범위가 없어서 그래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여기가 가장 큰 값이니까 최대값이에요. 근데 그래프가 아래로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대신 범위가 주어져 있다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x축이 여기 있고요. 주어진 x값의 범위가 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범위는 이 범위인 거예요. 이 범위. 이런 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존재하고 가장 큰 값은 여기 존재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꼭지점 관련이니까 꼭지점에 y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자, 여기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바로 베타를 이 함수식에 집어넣은 f베타가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안타깝게도 가장 큰 값도 아니고 가장 작은 값도 아니니까 최대 최소값 둘 중에 어디도 속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자, 꼭지점 y좌표를 찾습니다. 범위 양쪽에서의 함수값을 찾습니다. f알파랑 f베타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f알파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자동적으로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